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70억 달러 규모의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였던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만이 유일한 잠수함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라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인도의 더 이코노믹 타임스는 인도 해군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 독일, 한국 기업만 참여하나라는 기사에서 만약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인도 해군의 잠수함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만 남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도의 공식 제안서에 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12개월에서 15개월인데 반해 이번 건의 제안에 대한 회답 기한은 6개월밖에 안 돼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과 현재 건조한 잠수함의 성능이나 분량에 대한 30년간 무제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위나 규모가 지정되지 않은 불명료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티센크루프는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대로 티센크루프가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다면 인도의 제안서에 응할 곳은 한국의 대우조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도 언론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현재 제안 의뢰서가 파기되고 새로운 조건으로 제안서가 발행된다는 인도의 언론도 있고, 제안서의 회답 기한이 짧은 것은 중국 해군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대로 진행된다는 인도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도 내에서도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인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의 잠수함 전력차를 줄이기 위해 잠수함 전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 15척과 핵추진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래식 잠수함 상당수가 건조된 지 25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 전역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인도 해군으로서는 전력 증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은 잦은 사고로 인해 인도 해군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2013년 8월에 뭄바이 항에 정박 중이던 신두라크샤크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쟁 도중 파키스탄 잠수함에 의해 인도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침몰한 이후 발생한 인도 해군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이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과의 해상 전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프랑스의 네이발 그룹의 협력을 얻어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인도 해군 버전인 칼발리급 잠수함을 6척 건조 중이며 현재는 3척을 도입했고, 2023년까지 6척 모두가 취역할 예정이지만 마음 급한 인도는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75I라 불리는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6척 도입에 70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재 인도의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잠수함은 러시아의 로소보론엑스포트의 아무르급, 프랑스 나발그룹은 개량형 스코르펜급, 스페인의 나반티아는 S80급,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214급, 그리고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 3급입니다. 인도 해군의 요구 조건에 따르면 대한미사일과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 12발과 어뢰 18발을 탑재 발사할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수직 발사대를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 해군은 실전 배치되고 검증된 AIP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제한되는 잠수함 중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은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부터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한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한 스승이지만 수직 발사대를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 제작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나반티아의 S80은 2013년 스페인 해군을 위해 건조가 시작됐으나 중량 초과로 인한 설계 변경과 AIP 결함 등으로 완성이 지연됐고 수직 발사대는 장착된 적도 없습니다. 네이발그룹은 과거 인도와 기술 이전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부가 스웨덴 해군용으로 만든 A26 잠수함은 3,000톤급의 수직 발사대 설치가 가능한 함정이지만 인도 잠수함 사업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티센크루프와 나반티아의 수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로소보론엑스포트가 제안하는 아무르급은 인도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고, 인도군이 사용하는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돼 아무르급에 쉽게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킬로급 잠수함의 잦은 사고에 따른 신뢰 저하, 핵심 기술 수준이 유럽 국가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수출형 아무르급에는 AIP가 탑재된다는데
이 모델은 실물이 없는 서류상의 스펙으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AIP 잠수함 실물이 없는 러시아와 스페인은 배제되고 한국과 독일만이 남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메덱스 2021에서 인도에 제안한 DSME 3000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 해군의 장보급3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을 개량한 잠수함입니다. 도산안창호급은 533mm 어뢰 발사관 6기와 수직 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지만 DSME 3000은 수직 발사관을 갖추지 않을 것이라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네이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도에 제공할 정확한 설계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잠수함 뒤에 있는 VLS셀을 제거하면 유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 해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패키지 거래의 일환으로 잠수함과 함께 잠수함 구조 선박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DSME 3000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P75i 경쟁 후보에 오른 5개 회사 중 독일의 TKMS와 대우조선해양은 연료전지 기반 AIP 잠수함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경쟁사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의 배터리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미 품질 관리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2에도 이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라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유리해 보이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적극적인 국산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잠수함용 AIP와 납축전지를 대체할 리튬이온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도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인도 해군은 지난 3월에 AIP를 테스트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인도가 자체 개발한 AIP는 시간이 촉박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차세대 잠수함에는 탑재되지 않으며 현재 인도가 건조 중인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인도 해군 버전인 칼발리급 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도 인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라는 짤막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인도가 AIP와 더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도 개발 중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때문에 인도 해군은 기존 잠수함이 채택하고 있는 납축전지를 대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언급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이 AIP 기관과 납축전지로 잠수함을 제안해 온다면 확실히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도 내에서 건조할 잠수함에는 인도가 자체 개발할 AIP 기관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해외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잠수함에 납축전지를 탑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리튬이온 전지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한국과 협력할 여지는 상당합니다. 인도는 차세대 잠수함뿐만 아니라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이 참여할 예정인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인도 해군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격형 핵잠수함이 6척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현재 언론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인도 정부는 공격형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새로운 공격형 핵잠수함 공동개발 상대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프랑스가 떠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프랑스와의 공동개발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 말한 프랑스와의 공동개발이 유력한 3가지 이유는 인도의 핵실험에 대해 주요국들이 제재를 가한 가운데 프랑스만이 인도의 핵실험에 이해를 나타내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점과 프랑스 네이발 그룹과의 협력 아래 진행 중인 칼발리급 잠수함 건조에 인도가 만족하고 있다는 점, 오는 5월로 예정됐던 인도와 프랑스 정상회담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연기됐지만 인도의 모디 수상이 프랑스 방문 일정에 툴롱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지 견학이 포함된 점을 들어 프랑스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격형 핵잠수함 공동개발이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프랑스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 실시한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라팔이 승리한 것은 라팔에 대한 인도제 핵무기 탑재를 프랑스가 용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인도와 러시아와의 관계처럼 인도와 프랑스의 관계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는 안보상 결정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 도입 국가를 분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공격형 핵잠수함 개발을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칼바리급 잠수함의 후계 프로그램은 프랑스 이외의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도 관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정치적 유대가 깊은 프랑스가 빠진다면 최신 기술인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독일과 한국 기업들의 잠수함이 남지만 독일의 티센크로프는 수직 발사대를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 제작 경험이 거의 없으며
또한 앞서 말했듯 인도의 언론에 따르면 독일 측은 현지 건조에 따른 국산화 비율, 즉 초도함에는 국산화 비율이 45%, 이후 60% 이상의 비율과 품질 보증 조건 및 기술 이전 등에서 요구 조건 충족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은 독일 기업이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편이며 도산 안창호함의 국산화 비율이 76%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가 요구하고 있는 60% 이상의 비율의 조건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K9 자주포 사업에서도 인도의 국산화 비율 60% 이상을 달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어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인도 언론의 보도대로 독일 기업이 불참하게 된다면 인도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한국산 잠수함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